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다음 주면 국내 날씨가 완연하게 풀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다음 주 날씨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드디어 봄바람이 불어드는 건가 싶은데 과연 국내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어들게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오늘 같은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약간은 불안합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불을 켜내면서 빨간색 흐름을 유지를 했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파란색 불을 켜내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1%대 강세 흐름을 지속을 하면서 8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희망을 놓기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이 긍정적인 재료가 될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오늘만 하더라도 간밤에 미국에서 이 연준 위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경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런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재료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해내게 될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주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진단쇼와 함께 그리고 또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잘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다음 한 주도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투자 플랜 잘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금산 전문가님이 또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테리님 안녕하세요. 와인 드시려고 오늘 와인색 옷 입고 오셨나 봐요. 와인 먹다 흘려도 모를 그런 색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보라돌이 패션으로 나타났고요. 러버스기님 안녕하세요. 러버스기님 팥죽색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팥죽색이 약간 이런 색이면은 먹기가 좀 꺼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팥죽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팥죽색이 이런 색이라면 그냥 버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차우차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세요 라고 칭찬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댓글창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이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미니 강의에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실적이라고요. 네, 오늘 그 미니 강의의 주제가 1분기 예상 실적주 찾기입니다. 제가 한 10개의 종목을 한번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산의 미니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최근에 방송용으로서 좀 옳지 않지만 대박이 터졌죠. 제가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 성일하이텍, 세비캠, 에코프로, 코스모학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제가
피틴주 3인방 이야기해드렸죠.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대박 터졌죠.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요 1분기 예상 실적주들 기록을 잘 해놓으셨다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권에 들어오면 가감하게 매수해서 계좌를 살찌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예상 실적주를 찾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업종들입니다. 4분기를 보면은 1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4분기에 종목의 실적을 알게 되면 올해 1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업종들입니다. 디스플레이, 철강, 정권, 가전, 정유, 화학, 지주회사, 반도체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던 업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볼까요? 지난 4분기에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오는 업종들은 항공, 유틸리티, 건자재, 자동차, 2차 전지, 의료 장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업종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업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기 지난 4분기 학정 실적은 올해 1분기 실적의 어느 정도 추정치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예상 실적을 여러분 추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공부를 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사업하면서 2차 전지업체입니다. 에코프로 2분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일 겁니다. M게임. 여러분들 게임 개발업체 N게임 지금 주가 저점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종목군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은 배제하시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적극 보고 있다가 그런 종목을 바닥권 종목을 보고 있다가 그런 종목의 물량을 조정시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거예요. 보통 1분기 실적 발표일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달아납니다. 이미 실적이 발표나는 4월 달은요. 주식 잡아서 여러분 수익 못 내요. 3월 달이 주가가 가장 많이 가는 계절이니까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3월 달입니다. M게임. 자, 의료 장비 업체 TNL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JYP 엔터. 여러분들 종합 엔터테인 업체죠. 태강. 제가 금산이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린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지금 5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볼까요? 5개 종목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인크로스 여러분들 광고 대응 업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개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결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겁니다. 사실상 한화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현대일렉트릭 지금 여러분들 전력 변압기 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은 캐터필라의 부품업체 우리가 하부 주행체 쪽에서 진성 TC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고요. 성일하이텍은 단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은 깜짝.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부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실적과 관련돼서 미니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기억해 보셔야 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단 짚어주신 그러한 종목명들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이미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 아직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성일하이텍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지금 넣으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수익률을 나한테 갖다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기준으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서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렸나요?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10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이게 에코프로 있죠? M게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TN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GIP 엔터, 태강. 여러분들 에코프로, M게임, TNL, GIP 엔터, 태강. 그 다음요. 인크로스, 광고 대행업체 인크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력지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요. 그 다음은, 캐터필라의 부품업체죠. 하부 주행체 쪽에 진성 TC가 있고요. 그 다음은 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성일하이텍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10개의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조정권에 들어오면 항상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따라 붙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조정을 받을 때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해드린 종목은 보유기간이에요. 언제까지 보유하는 거냐면 1분기 실적 주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약 한 1개월, 보름 정도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1분기 예상 실적주 찾기를 중심으로 미니 강의 진행해 드렸습니다. 우선 인크로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 M게임, TNL, JYP 엔터테인먼트, 태광,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진성 TEC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꼽아주셨는데요. 여기서 보유기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보유를 해보셨다가 나중에 실적 발표되는 수치를 보시고 다음에 플랜을 또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 강의까지 진행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살려님 출석률이 아주 좋으시네요. 오늘도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살려님이 이렇게 등장하실 때마다 이 노란색으로 댓글창이 되게 물들면서 봄 기운이 물씬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최근에 살려님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고 제가 그때 댓글 통해서 봤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한 수익률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코리아 서킷인데요. 전화통화 연결해서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리아 서킷을 들고 오셨는데 보유 비중이랑 평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 31,000원에 5%거든요. 31,000원에 5%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앞으로 더 사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시간적인 여유는 혹시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시간적 여유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플랜 세워달라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코리아 서킷 들고 와주셨고요. 31,0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물론 이 비중 자체는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비중은 아닙니다만 평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라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하시는데요. 코리아 서킷 PCB 종목으로 엮이고 있고 뭐 최근에는 챗 GPT와도 연관이 지어지면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분께서는 이제 31,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다려 주신다면 뭐 손실은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가 안산에 있는 기업이죠. 안산 다른 쪽에 있는 기업이고 베트남에도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패키징 쪽은요 파주에도 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PCB 업체가 해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해서 이 실적은요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피크 아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상태가 만약에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고점 치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입니다. 제가 추가 매수 가격을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한번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날 보시면 이날이 장중 18%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가 16% 지금 상승으로 마감된 날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주가가 이날의 지금 고점이 얼마냐면요. 16,200원이에요. 이날의 고점이 16,200원이고요. 그다음 지금 종가가 현재 가격이 지금 14,970원이잖아요. 지금 33일 입병선에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제가 한번 차트를 그리면 어떤 모습을 제가 한번 그릴 수 있냐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의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그죠? 그럼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행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이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구간은 주가가 저점을 따지고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이분께서 비중을 5%로 가지고 계시니까요. 5%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 추가 매수 가격은요. 지금 보면은 33일 입병선이 얼마나 14,900원 딱 지금 거의가 33일 입병선의 주가가 지금 놓여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5일 입병선이나 10일이나 20일이나 60일이나 뭐 120일 이걸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저는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까맣게 채워놓은 이 33일 선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33일 입병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와 33일 입병선 아래에서 움직일 때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요거는 지금 33일 입병선이 지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 종목은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요. 지금 잘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요. 지금 14,970원이니까 오늘 저점이 14,750원이고 지금 33일 입병선이 지금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딱 기다리고 있으면 14,900원 정도. 14,900원 요 정도에서요. 딱 매수를 걸어 놓으세요. 요 정도였어요. 지금 이 정도의 5% 정도 추가로 매수를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하면 가져가셔도 되냐면 이게 일봉차 워낙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순환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순환매도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락한 지점이 어디에서 하락을 했냐면 3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2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잖아요. 이건 두 번째 하락에 나왔던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분께서 지금 5% 추가해서 2만 원에 매도하면은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3만 천에 지금 거의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 5% 추가 매수해서 한 2만 원대에서 매도하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3만 천 원까지 가져갈 그 말은 못 하겠고요. 그러나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5% 추가 매수해서 1차적으로 2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나중에 2만 원 오면요. 또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2만 원 매도하라 이게 아니고요. 2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전화 주시면 또 그게 또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잡으시고요. 14,900원에 5% 추가 매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코리아 서킷 진단해 드렸는데요. 우선 추가 매수 가격은 14,900원으로 책정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5%가량 추가 매수해보자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만 원대까지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2만 원대 오면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코리아 서킷 진단을 해드렸고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반도체를 향한 업황 분위기나 투자 심리 자체가 최근에 위축이 되다 보니까 힘을 못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여기서 얻어갈 만한 꿀팁이 있다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해 드리는 동안에 또 새로운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잘잘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고요. 절파고TV님께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러버스기님도 오셨는데 러버스기님이 제 종목은 거의 아실 텐데 히응히응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러버스기님이 들고 계신 종목들 저도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러버스기님 하면은 이마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러버스기님 이마트는 어떻게 잘 들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똑똑박사 에드님 안녕하세요. 꿀주먹님 안녕하세요. 꿀주먹님께서도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꼭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갈공명님도 와주셨고요. 고독하구마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프라이데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금요일은 뭘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일 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는 정신력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금요일인 만큼 조금 더 기쁘고 가뿐한 마음으로 이 포트폴리오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온라인님께서 보내주신 신성 ENG고요. 1,8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신성 ENG가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인데 다른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0.24%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정말로 들고 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도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교 종목으로 뭐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신성 ENG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세워주세요. 네, 이제 신성 ENG는 사실은 이제 태양광 쪽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고요. 사실 이 기업은 우리가 코스피 종목, 이게 코스닥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코스피 종목이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클린룸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클린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린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성장의 스토리가 뭐 좀 없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의 스토리가 있어야 4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확실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물론 주식수가 한 2억 주 가까이 됩니다. 이게 1,600원에 놓여 있다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거든요. 성장성 자체가 없다는 거.
그게 하나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무구조 놓고 보면 아마 전환사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보면 전환사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이걸 지금 잘 보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단기 사채가 지금 100억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단기 사채가 100억이 있어요. 이게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이게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양대 시장 합쳐서 있잖아요. 약 한 4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요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고 이렇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저기 나와 있는 저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게 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저게 매물화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좀 재무제표를 좀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데, 우리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나와 있는 지금 그 재무상태표, 우리가 BS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PL 손익계산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현금 흐름표도 좀 보면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좀 우리가 이게 주식을 할 때 보면 보통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서는 투철하고 자기 직업에서는 최고인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다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는 최고인 분들이 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왜 이런 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재무제표가 지금 단기사채도 상당히 부채가 많고요. 이게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게 현금 오름표 한번 보세요. 현금 오름표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해하고 올해요. 지금 3분기까지 현금 오름표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좀 나왔잖아요. 주가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종목은 애당초에 사실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1,800원에 이분께서 매수하셨는데, 물론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저는 이 주식을 할 때요, 크게 몇 가지로 저는 나눠 주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세요. 주식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1번, 실적이 끝내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요. 실적이 끝내주는 주식이라 하는 거, 성장성이 나오는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요. 성장성. 실적이라는 게 성장성 아닙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든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든지. 두 번째, 주가가 싸든지, 싼 주식 있지 않습니까? 싼 주식들.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제가 어제 배워야 산다 하면서 삼틀리라는 종목. 삼틀리가 1년 전에 주가가 얼마나 쌌습니까? 그런 종목이 주가가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 번째,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강력한 테마. 이게 말하는 강력한 테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끝내주든지, 주가가 엄청나게 싸든지,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그 주식을 가져가는 거지. 신성 ENG처럼 실적도 좋지 못하고 싸지도 않고 강력한 테마도 없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식의 기본. 따라서 신성 ENG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요, 그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요, 아래쪽에 지금 스타캐스틱이 이제 한 20을 지금 돌파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요 20 이하에 있다가 침체에 있다가 이렇게 침체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렇게 돌아서면 21을 넘어올 거거든요. 넘어오면 매수한 가격대 1,800원대는 올 수 있으니까 손실 보지 마시고요.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한 1,85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는 1,850원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해보자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신성 ENG에 대해서는 전망을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해주시지는 않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종목들을 선정할 때 3가지 기준을 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된 기업, 또는 세 번째로 강력한 테마를 갖고 있는 기업. 이 3가지를 기준점으로 두고 어떠한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지를 잘 설정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잘잘님께서 보내주신 그린플러스고요. 11,732원의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스마트팜 관련주로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오늘은 0.18%로 소폭으로 상승 중이고요. 11,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스마트팜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최근에 UAE와 또 우리나라 정부가 만났을 때 스마트팜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하겠다고 이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그린플러스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UAE 맞춤형 스마트팜을 개발을 하고 현지에 시공을 한 이력이 부각받으면서 1월부터는 그래도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그린플러스가 스마트팜 공사 시공한 실적을 사실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스마트팜 공사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거는 하나의 좀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은 정상적인 그런 영업이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하면 테마에 해당되면서 테마로 움직인다는 그런 점이 좀 이 주가에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테마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 스마트팜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재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충분히 이분께서 지금 11,7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그런 테마가 불면은 강력한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항상 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간중간에 보세요. 이렇게 장대 양봉 한 번씩 나오죠. 이게요 다 한번 테마가 부른 구간이에요. 이때도 한 22% 정도의 상승세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22%의 급등도 한번 나왔죠. 요 구간도 보시면 요 구간도 20% 정도의 또 한번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죠? 20% 급등, 여기도 20% 급등.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 급등이 상승의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상승하게 되면 상승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다시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 약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강한 주식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하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락으로 가버리죠. 하락으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또 나와서 주가가 또 가져다면 또 주가 다시 또 하락으로 또 가버리죠. 이게 약하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테마로서 끝난다는 그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고요. 이거는 가지고 계시다가요. 중간에 이렇게 하면 장대 양봉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 기회를 한번 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주가가 얼마 정도까지는 하면 상승세는 나올 수 있냐면 13,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13,000원 정도. 주가는요. 어느 정도 하방 견직이 나왔잖아요.
거래량 자체가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세워놨죠. 그죠? 물론 이 꼬리가 달았지만 주가는 요까지 가기가 요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대란거래가 좀 틀려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요 매물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요 고점이 얼마냐면 이 고점이 13,300원이니까 제가 13,300원까지 무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리고요. 13,000원 가까이 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라는 전략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제표 잘 보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9년도 51억 나오고 2020년도 59억 2021년 51억 나오고 지금 3분기까지가 42억의 영업이 나왔죠. 그런데 단기 순 손실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물론 이건 단기 순이익이 나왔고 단기 순 손실, 단기 순 손실. 보통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정상적인 기업은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을 빼면요. 법인세. 보통 법인세 비용을 빼면요. 보통 법인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면 10%, 15%, 20%, 한 20% 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정도? 8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단기 순이익. 보통 영업이익의 80%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 왜 단기 순 손실이 적자가 나오죠? 이게 왜 단기 순 손실이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단기 순이익이 한 80% 나와요. 왜 이게 적자가 단기 순 손실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자 비용이 그만큼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썩 좋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계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쌓아야 되는데 이익잉여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익잉여금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주 쌓지도 못하고 단기 순 손실이 나오니까 이거는 재무제표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영업이익이 나와도 이거 주가가 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13,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전략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플러스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은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13,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신 만큼 가격 구간 잘 설정해 보신 다음에 매매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로 엮이는 그린플러스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진단쇼 하면은 또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아까 댓글을 또 보는데 어떤 분이 배고프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아이디는 생각이 안 나는데 배고프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를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독하구마님께서 오늘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 같다. 다음 주부터는 완전 봄 날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전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딱 이맘때쯤 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은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노상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이랑 여러 가지 배달 음식 시켜 먹은 다음에 막걸리랑 같이 먹었던 대학생 때의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점심 식사에서 옛날에 대학생 추억 생활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이 났네요. 네, 이제 날씨가 풀리는 대로 많은 분들 또 한강공원이나 근처에 좀 야외 공원에 가서 이런 날씨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봉천동 꿀주먹님께서 보내주신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형 단가는 76,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7%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특징이 될 만한 게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은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지와 함께 이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도 설정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지금 하락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여러분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그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이게 동박이 있고 그다음은 각종 부품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2차 전지의 모든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진 멀티리얼즈 하면 동박 쪽인데 지금 이 동박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일진 멀티리얼즈하고 DR 동일도 한번 볼까요? 이 DR 동일도 최근의 흐름 보세요. 상당히 괜찮죠. 지금 나와 있는 게 DR 동일 쪽이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일진 멀티리얼즈 동박 쪽이고 그다음 SKC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SKC.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움직임이 나오죠.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양극재나 음극재 쪽이 먼저 주가의 상승을 먼저 대치를 했었고요. 셋업체까지. 이제는 지금 이런 음극재나 그다음 전해질이나 그다음 분리막 쪽. 오늘 보니까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캠 어셈블리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한 가지 신흥 SEC 주가도 움직이잖아요. 보세요. 이 신흥 SEC 주가도 보세요. 오늘 거기가 10%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신흥 SEC와 같은 업종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상신 EDP 같은 종 보세요. 오늘 17% 급등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TCC 스틸이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8%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TCC 스틸이라든지 상신 EDP나 신흥 SEC 같은 이런 종목은 우리가 보통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철판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껍데기 판을 만드는 기업 거기다가 그다음 폭발을 방지하는 캠 업셈블리 만드는 그런 2차 전지 부품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돌아가면서 한번 섹터가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일진 멀티리얼들은 어차피 이제 롯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갔으니까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움직임이 약한 게 일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6,000원이니까요. 조금 요 진단을 저한테 일찍 저한테 좀 문의했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렸을 텐데 이렇게 오늘 주가가 한 6% 올라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좀 일찍 지난주나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제가 추가 매수 하세요 제가 했을 텐데 이렇게 하세요. 20%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요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요 전 고점 지금 돌파가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고점이 여기잖아요. 요 가격대가 지금 얼마에 놓여 있냐면 요 가격대가 평균 77,000원 정도 됩니다. 요 정도. 7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제가 이게가 1차 매도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1차가 77,000원. 그 다음은 2차 매도 목표가는 8만원 이상을 보시면 됩니다. 8만원 이상을 보시면 이게가 2차 매도 목표가예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6,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적어도 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목은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그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하면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전략을 하는, 나는 이 주식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전략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는 인내하는 거죠.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의 여건이나 이 주가의 업종의 그런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전략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시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보유해 보면서 기다린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해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77,000원으로 설정해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요. 절파고TV님께서 보내주신 제일기획이고요. 평단가는 24,000원에 보유비중 5%입니다. 작년 말부터 갖고 있는 종목인데 2만 원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24,000원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그 전부터도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고 그렇게 막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급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증권가의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은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치는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바라봤을 때는 성장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지 세워주세요. 네, 이분께서 이제 제일기획을 이제 24,000에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기업이 삼성그룹의 광고 대행업체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큰 이벤트가 없어요. 뭐 올림픽이 있다든지, 아시안 게임이 있다든지, 월드컵이 있다든지, 뭔가 큰 대형 행사가 있어야만이 요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이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 그룹의 이 광고 대행업체는 이 주가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제일기획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획기적인 그런 광고 이벤트 하나를 추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기획 주가가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니까 성장성이 좀 닫혀있는 기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요 제일기획은 지금 24,000원에 가지고 계실 이게 돌아서기가 이거 24,000원 가기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24,000원까지도 쉽게 갈 수도 있는 여건은 되지만 이 종목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이게 가기가 내가 봤을 때 24,000원 가기는 이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확실한 그런 비즈니스나 확실한 상승의 모멘텀이 없고서는 이 종목 주가가 24,000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요건 이렇게 하셔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지금 월봉 차트예요. 이게 지금 연봉 차트고요. 이게 연봉 차트인데 지금 월봉이고 그다음은 주봉이고 그다음은 일봉을 놓고 봤을 때 요 주가는 이게서 당분간은 크게 빠지지 않겠지만은 이게서 좀 행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서 이게 아마 지그재그 행보가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하면은 이 하락하는 요 정도의 시간만큼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비로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구간이 어느 구간에 와 있는 이제 하락을 하고 이게 지금 바닥을 다지는 요 초입 구간에 와 있잖아요. 이 초입 구간에. 요 구간 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분께서는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요.
5%밖에 안 되니까 이거 종목을 내가 봤을 때는 좀 손실을 좀 줄이시려면은 기다리면은 지금 33일 입병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 29,900원에 놓여 있어요. 이게 29,900원이에요. 요 29,900원 정도 오면 매도를 하세요. 29,900원. 비중 5%밖에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29,900원 정도면 종목을 교체하세요. 차라리 제일 기획을 매매할 바에는 여러분들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라든지 그런 연예 기획사 그런 쪽으로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고요. 지금 이 광고 가지고는 이 광고 이벤트가 없으면 앞으로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리 크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 이 종목은요. 기다리고 있다가 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29,900원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900원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만큼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1시간 동안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꿀팁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일인 만큼 오후장도 힘내서 조금 더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오늘 46% 수익을 내셨다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댓글창에다가도 공유하고 싶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물론 진단쇼는 이렇게 일찍 끝나버려서 아쉽지만 금요일 저녁에는 항상 미스터 진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밤 9시에 전화 접수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문의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톰마토 증권 통해서 가장 핫하신 남자 3분이서 또 재밌게 진단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